네, 공감 2펀드 시간입니다. 펀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온라인 전략팀 민주영 차장과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펀드 슈퍼마켓이 생기고 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펀드를 한 곳에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펀드를 고르기가 더욱더 쉬워졌다라는 장점이 있을 텐데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펀드를 고르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그 펀드 슈퍼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펀드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펀드를 고를 때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최소한 그래도 이 냉장고나 TV 살 때처럼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TV나 냉장고 사실 때는 바로 판매점 가서 펀드를 그 냉장고나 TV를 딱 바로 사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좀 알아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또 어디가 싼지 알아본 다음에 구매하시는데 이 펀드에 투자하실 때는 평소에 거래하시던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이제 거래하던 직원의 말을 듣고선 덜컥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미국의 이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는요, 펀드 투자할 때는 이제 최소한 냉장고 살 때처럼 그렇게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요.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 가시는 이제 발품도 파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펀드 평가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저희 펀드 슈퍼마켓 같은 사이트 같은 데 가셔서 좀 가진 손품도 파셔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냉장고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딱 와닿습니다. 사실 냉장고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펀드야말로 우리의 또 자금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자는 거죠. 고르는 과정에서. 좋은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정보를 선별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정보라는 거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제 좋은 정보를 선별하는 눈도 필요하고 좋은 펀드를 이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데 앵커님이 보실 때는 이제 좋은 펀드란 어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수익률도 따져봐야 하고 뭐 운영 철학도 따져봐야 하고 따져볼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펀드라고 이제 저희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답하실 때 보통 이제 꾸준히 수익률이 높은 펀드 또는 이제 원금 손실이 없는 펀드를 꼽습니다. 근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이런 펀드가 없습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다음에 그 결과를 투자자분한테 돌려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가 나는 펀드는 없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투자하시면서 내가 선택한 펀드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펀드는 다를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다르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존의 높은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향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좋은 펀드란 어떤 건가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정의하고 싶은 건 투자 전략이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는 펀드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든다면은 이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좋은 펀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제 축구공이나 럭비공에 비유한다면은 이 좋은 펀드랑 이제 예측이 가능한 이 축구공과 같은 이 펀드를 말합니다. 즉 이제 성장주에 투자한다면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요. 가치주에 투자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좋은 가치 좋은 걸 골라서 투자하는 펀드가 좋은 펀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성장주에 투자했다가 어쩔 때는 가치주에 투자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럭비공 같아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상품들은 이제 좋은 펀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투자 철학과 전략을 가진 상품이 좋은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투자 철학과 전략을 갖춘 펀드를 골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펀드 슈퍼마켓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펀드를 볼 수 있는데 설명들이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에는 투자 철학을 갖춘 것처럼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고르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 투자하는 사람 모든 분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알아보시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잘못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여러 개 펀드로 나눠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판단했을 때 그 펀드 너무 손실이 크니까, 단 한 개 펀드만 가입하시는 거는
한 개 펀드에 많은 자금을 넣으신 건 아주 무모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펀드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투자할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넓게 이제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른 펀드로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데 이는 이제 넓게 그물을 쳐야지 이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좋은 펀드는 어떤 것인가, 투자 철학이 있어야 한다, 전략이 있어야 한다, 약간 막연한 그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기준들을 선별을 해주시면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몇 가지를 이제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운용 목적이나 전략이 확실한 펀드인데요. 이제 이런 펀드여야지 우리가 어디다가 그물을 쳤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운용 전략을 읽어보신 다음에 운용 전략이나 투자 철학을 읽어보시면서 너무 추상적이거나 이제 광범위하다 이런 펀드들은 이제 좋은 펀드라고 하기 어렵겠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벤치마크가 확실한 펀드입니다. 이 벤치마크라는 거는 이 펀드 스스로 목표를 정해주는 이제 목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펀드라면은 주가 지수를 말하고 채권 펀드라면은 채권 지수를 말합니다. 이 벤치마크를 비교했을 때 꾸준하게 초과해서 수익률을 올렸다 한다면은 아주 이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벤치마크 대비해서 이제 저조한 성과를 올렸다면은 이제 좋은 펀드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평가 잣대를 가지고선 이 평가 잣대가 명확하냐, 이런 펀드를 보면서 이 펀드의 운영 전략이나 목적도 명확하냐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펀드의 수익률이 어떠냐가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요즘에 최근 몇 년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장기적으로 그 펀드를 가지고 가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보다도 이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 펀드도 역시 결국은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 조직이 안정되어 있는 펀드를 이제 고르셔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말씀하셨다시피 펀드 매니저가 너무 자주 바뀐다거나 아니면 운용 구조가 빈번하게 교체된다거나 이런 펀드들은 좋은 펀드라고 투자하기에 이제 적합한 펀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투자 철학을 하나로서 결집해내고 그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제 매니저나 아니면 CEO, 최고 경영자나 이런 분들이 자주 바뀌는 펀드들은 이제 피하시는 게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과거 운용 성과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운용,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잘 우수한 성과를 내느냐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운용 성과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장기로 이렇게 해서 장기로 보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높았을 때 그런 펀드를 고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산 규모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산 규모가 좀 꾸준히 늘어나는 펀드가 좋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늘지 않고 오히려 줄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펀드들은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펀드가 이왕이면 그런 펀드를 고르시는 것들이 투자의 어떤 그 위험을 피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 펀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펀드에 이른바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펀드를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 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어떤 유형별로 좀 담는 지혜가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펀드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는데 각 유형별로 운용별로나 유형별로나 아니면 투자하는 자산별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주식 펀드와 채권 펀드로 나눠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에서도 이제 국내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해외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에 근데 이제 주식이나 채권하게 적절하게 혼합해서 투자한다. 이런 혼합형 펀드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주식이면 확실히 주식에, 아니면 채권이면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가급적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스타일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의 크기에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나눠집니다.
예. 반면 또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고등급과 중등급, 저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만약에 대형 성장주 펀드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투자하실 펀드는 중소형주의 가치주 펀드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다른 펀드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예.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쭉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 다음 단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예. 딱 이제 구성한 다음에 개별 펀드를 이제 찾아가는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그래야 되겠네요. 예. 몇 단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설정액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정액 아까 앞서 설정액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설정액이 작은 펀드보다는 큰 펀드가 좋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커야지 충분하게 분산 투자해서 효과적인 분산 투자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한 100억 이상 되는 펀드를 고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용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익률을 기준으로 볼 때 다만 이제 운용 성과를 볼 때는 하나 꼭 염두에 될 게 과거의 성과가 미래에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성과는 그냥 그저 펀드가 이제 우리가 여러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성과만으로 펀드를 고르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 위험이 높을 수가 있고요. 이제 성과를 보시되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성과를 보셔야 되는데 최소한 3년이나 5년 이상 된 펀드로 운영 능력이 검증된 펀드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운영 성과 역시 이 단순 누적 수익률 만 보실 게 아니라 수익률의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률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샤프 지수나 정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프 지수는 뭐냐면은 위험 한 단위당의 그 예금보다 얼마큼 초과해서 수익을 냈느냐, 이런 금리보다 얼마큼 초과해서 냈느냐 이런 나타내는 수치고요. 네. 그다음에 정보 비율이란 건 뭐냐면은 위험 한 단위당 같은 유형의 펀드들보다 얼마큼 초과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샤프 지수와 정보 비율을 보시면은 이게 높을수록 이제 이 펀드가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펀드 슈퍼마켓에 가시면은 펀드 리포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수도 있다고 하니까 간편하게 네.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펀드 매니저가 좀 자주 바뀌지 않는, 계속해서 한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예.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이라든지 자산 운용사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주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예. 운용사의 평판이나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이제 이런 것들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내가 수익을 낼 때 이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또 우리가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선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펀드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서 어떤 회사가 평판이 좋은지 아니면 매니저가 자주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또 하나 꼭 챙겨보실 게 운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펀드 슈퍼마켓 사이트에 가셔서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펀드를 골라내신다면은 편리하게 이제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펀드를 하려는 분들은 꼭 이러한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관련 동영상 항상 올려놓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온라인 정리할 팀의 민주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